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달 반 만에요. 사회적 거리 두기 이제 끝내고 지난 6일부터 생활 속의 거리 두기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요. 거리 두기를 계속 해야 합니다.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은 서로를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하고 너를 위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물리적인 거리를 두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마음의 거리는 더욱더 가까워졌으면 합니다. 오늘 첫 곡 안치환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대신에 이제 생활 속의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만 해도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엄청 편안해졌죠. 이전에 사회적 거리 두기 할 때는 네. 오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아요. 웬만하면 안 나가는 겼는데 네. 생활 속 거리 두기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네. 그래도 거리는 두지만 옛날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편안해졌죠. 일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됩니다. 네. 그동안 계속 미루고 있었던 친구들하고도 만나서 맞습니다. 서로 좀 조심은 합니다만 같이 식사도 하기도 하고요. 네. 좋더라고요. 살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보니까 일부 분들이 특히 좀 젊은 친구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의미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는 의미 아니라 네. 이젠 좀 더 편안해졌지만 그래도 거리 두면서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젊다 보니까 마스크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네. 막 안 쓰고 다니는데 꼭 착용을 하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사실 완전히 끝났습니다라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또 다시 변형된 그런 네. 게 나타날 수 저희들 있잖아요.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사실 네. 국가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시민들도 정말 많은 노력을 네. 했잖아요. 참고 많이 협조해 왔는데 주시고. 예, 꼭 모든 사람들이 잘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다녔으면 합니다. 네. 근데 날씨가 더우니까 조금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화상도 지워지고 네. 솔직히 벗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죠. 네, 그래도 조심해야죠. 네, 거리 네. 상황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공공기관에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도 저희 KBS는 출근하면 항상 마스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들어올 때 보니까 이 더운 날에 모든 분들이 네. 그것도 두꺼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안타깝더라고요. 네, 아직도 지켜야 될 방역 수칙 같은 거 몇 네. 가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방역 수칙에는 아프면 네. 3, 4일간 집에서 쉬고 또 다른 사람과 두 팔 간격의 거리를 두기를 유지하며 30초 이상 손 씻기와 하루 2번 이상 환기, 주기적인 소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환기는 꼭 해야 되겠죠. 집에서 그렇죠. 하루에 아침 저녁 한 2번 정도는 환기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원래도 환기를 주기적으로 네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는 더 많이 해야 되죠. 밖에 나갔다 오면 네. 어떻게 보면 몸에 먼지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 또 어떤 세균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옛날보다 더 신경을 써서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 게 가정을 지키는 것도 또 다른 네. 사람 안전 지키는 것도 합니다. 그리고 30초 이상 손 씻기는 이제 거의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생활화된 것 같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 네. 바로 손 씻고. 맞습니다. 어린 아이들 더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희 딸도 보면 그냥 빨리 씻죠 이러면 좀 이따 할게 하는데 요즘은 그냥 밖에 나갔다 오면 열심히 그거 하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 친구가 재미있는 얘기로 그냥 손 씻으면 재미없으니까 네. 곰새마리 노래 있잖아요. 네, 그 노래를 한 1절, 2절만 부르면 아주 가볍게 30초 이상 손을 씻을 수 있다. 그렇네요. 네. 맞아요. 안 그러면서, 그러면 30초가 네. 얼마 정도 되는지. 근데 30초 이상 그 불편한 점도 있어요. 화장실 가면 옛날에는 금방 씻고 이렇게 가는 그렇죠, 분이 그렇죠. 있다면 네. 요즘은 꼼꼼하게 씻어서 꼼꼼하게. 예, 그 앞에 분 때문에 나도 이제 다시 생각하고 씻게 돼서. 네. 조금은 사실
번거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맞습니다. 나 자신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여러분들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조승복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내 가슴 속 감동의 전율이란 글인데요. 제가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전염병이란 말만 나오면 그 옛날 아주 눈물겹던 우리 집 전염병 사례가 떠오르면서 고난의 그 연대를 추억하게 된다. 오늘과 대비적으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미증유의 특대 전쟁에서 전당, 전민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승리의 서광을 보게 돼 뭐라 형용할 수 없이 기쁘고 위대한 조국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만복을 누리고 있음에 무등 자호감에 푹 빠지곤 한다. 때는 건국전 1947년이다. 내가 7살 되던 해 여름, 중국 길림성 화룡현 동성구 비암존 3분에 살던 우리 집에 예고도 없이 전염병이란 불행이 들이닥쳤다. 당시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언니, 나, 넷째 삼촌, 그리고 아주머니, 두 조카까지 4대 10명이 함께 살았었다. 우리 집 10명의 식솔 중에 유독 나와 넷째 삼촌을 제외한 8식솔이 모두 비좁은 육간집에 들어누워서 고된 병마에 시달림을 받았다. 집 둘레에는 새끼줄을 쳐놓고 일체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때 겨우 7살이던 나는 매일마다 어린 두 조카를 업고 달래는 것이 주업이었다. 당시 비록 광복은 맞았으나 광복 전이나 다름없는 소장농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러니 의원이나 의사도 물론 없었고 약은 더더구나 구할 수 없는 환난의 시절을 보내야 했다. 그러던 중에 누구의 제의인지 어느 집 경험인지 알 길은 없으나 이 전염병에 열을 내리는데 소외양간 마판물이 최고의 약이라고 했다. 우리 식구는 소똥과 오줌과 빗물이 뒤섞인 마판물 한 사발씩을 퍼 마셨다. 어른들은 눈을 질끈 감고 마셨는데 애들은 투정질을 하며 죽어라고 마시지 않는 것을 억지로 먹이던 일이 눈에 선히 떠오른다. 지금 생각하면 실로 끔찍하고 상상만 해도 오열로 전율을 하게 된다. 그 전염병에서 할머니 외에 나머지 7식솔은 다행스럽게도 겨우 소생을 했다. 지난 설 명절 직후 전 국민이 한결같이 떨쳐 일어나서 코로나19와 일사불란하게 싸운 덕에 어렵게나마 승리의 서광을 맞이하게 되었다. 일선에서 코로나와 싸운 백의의 천사들은 76일 만에 개선과 드높이 귀향하고 무안시와 호북성은 정상 생활로 돌아왔다. 이 얼마나 감개무량한 일인지 꿈만 같아서 가슴을 들먹인다. 라는 사연입니다. 네, 이 조승복 씨는 연세가 꽤 많으세요. 네. 네, 그래서 조승복 씨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신 거를 리진욱 씨가 정리를 해줬네요. 네, 정리해서 글로 네.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동적입니다. 네. 그 시절에 그렇죠. 1947년. 네. 이게 얼마 만에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이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뭐 병원도 그렇고 약 구하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민간요법, 이건 민간요법도 아니죠. 민간요법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게 마판물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러운 그렇죠. 그 물이잖아요. 네, 오히려 건강을 해칠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는 뭐 이원도 없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누구 집에서 그렇죠. 그걸 먹고 낫다 이런 낫다 소문만 하면. 들으면 네. 그냥 동아줄이죠. 썩은 거든 뭐 좋은 거든 그냥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특히 이번 코로나19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집에 계셔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더욱 옛날 일을 아마 많이 생각들 하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분들이 사실 집에 있기가 사실 쉽지는 않는데 집에 있으시면서 옛날에도 전염병 돌았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지 잘 알고 계시니까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뭐 어머니나 할머니께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이런 비슷한 전염병이 언제 돌았었다 뭐 이런 얘기? 저는 이제 할머니한테 어릴 때 이제 들었는데 아마 이 시기 비슷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았는데 어떤 집은 정말 일가족 자체가 다 돌아가시고 또 어떤 집은 그 아이만 남는 분들 계시고 어떤 집은 어르신만 남는 집 있는데 정말 집집마다 전염병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의사 없으세요 했더니 의사가 아니라 의사는 볼 수도 없고 약 자체가 없대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때는 이런 마판물 말씀은 안 드렸는데 어떤 약초 그 산하고 가까우니까 산에서 뭘 달에다 좋다 하면 그 자체가 산에서 금방 없어진대요. 네, 그런 시절을 얘기를 하시는 걸 종종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할머니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마 계셨으면 똑같이 이렇게 그때 얘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뭐 여기서는 마판물이 나옵니다마는 약초 같은 것은 많이 캐다가 민간요법으로 사용했었죠. 맞아요. 네. 약초 뭐 들판에 나는 그런 풀을 가져다가 뭘 하면 좋다. 근데 민간요법이 저도 어렸을 때 뭐 소화가 안 되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 뭐 물혹 같은 게 생기면 거의 다 민간요법으로 한 거 기억 많이 나거든요. 네. 갑자기 됐을 때는 찬물에다 이렇게 해갖고 뭐 된장을 발라준다든가.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간장을 하고. 일본 민간요법은 과학적인데 지금 여기서 나온 민간요법은 모르겠네요. 보기만 해도 너무 끔찍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어른들은 눈을 질끈 감고 마셨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이걸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 말입니다. 그래도 병이 나니까 먹어봐라 하고 그 시절에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이 돼서 모두 병원에 입원했다가 완쾌돼서 다 퇴원들 하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지금 시절에 있는 우리가 너무 행복한 거죠.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의학이 계속 발전하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편안하게 치료할 수 있을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있지만 이 문장 보니까 그 시절과 비교하면 저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신종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백신도 치료약도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뭐 웬만한 전염병은 빨리빨리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이 돼서 뭐 잘 극복을 하니까 아마 기대를 좀 해보고 싶어요. 곧 개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퍼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진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제 연구하고 있으니까 희망이 보이죠.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사연 보내주신 조순복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전해드리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도 담아봅니다. 오승근이 노래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은 중국 신림성 연길시 최영길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전염병 예방과 통제를 위해
분투하는 의사인데요. 이번에는 전춘아 교수가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길림성 영길시 조양천진 중심병원 문진과 박경철 이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통제를 위하여 환자들이 찾아오거나 노인 환자들을 찾아가면 친척 마냥 깍듯이 대하고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며 여러모로 관심을 쏟아 무사람들로부터 효성이 지극한 의사란 찬사를 받고 있다. 영정에 거주하고 있는 박영철 이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의 중요성을 심각히 인식하고 환자들을 위하여 남보다 일찍 출근하였다. 박영철 이사는 출근하자마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자들이 체온으로부터 혈압, 폐, 기관지 등 인체 부위를 자세히 검진하였다. 그리고 약소군체인 노인 환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돌리며 습관처럼 일일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강의하고 마스크나 소독수의 사용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지난 2월 말 조양천 병원에서 면리 떨어진 합성촌의 독거 노인한테서 왕진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생명은 태산보다 무겁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는 그는 지체할 새 없이 시골로 향하였다. 체온을 측정하여 보니 표준치를 훨씬 초과해 구급 치료를 한 후 이튿날 연변병원에 호송하였다. 뿐만 아니라 3월 말에는 시골로 하향하여 자기가 맡은 촌이 30여 명의 환자들 일일이 찾아다니며 진단하고 온도를 체크하고 주사와 약을 주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알려주면 한편 새로운 농촌 의료보험 정책을 알려주며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한 독거 노인은 마스크, 소독수 등 예방의료 필수품을 사기가 어렵다고 하자 그는 돌아온 후 바로 이약 상점을 돌며 마스크와 소독수를 사서 보내주었다. 그 후에도 박영철 이사는 시골 노인들에게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알려주고 그들이 어려움을 직접 나서서 해결하여 주었다. 박영철 이사는 전염병 예방과 통제 기간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차수를 늘리며 매일 평균 30여 명의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90고개를 바라보는 한 할머니가 남편이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진찰실로 찾아왔다. 박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돌아가면서 박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나면 어쩐지 아픔이 고통이 깨끗이 사라지는 것 같다. 박영철 이사의 높은 이술과 친절한 봉사성을 연신 치하하였다. 네. 정말 이런 선생님이 바로 우리가 얘기할 때 의술은 인술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르신들을 사실 이렇게 예방수칙을 매일마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도 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잘 그렇죠. 들리시지도 않을 수 있고 네. 또 같은 말씀을 많이 드려도 금방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내심뿐만 아니라 그 신념 자체가 진짜 대단한 거죠. 네.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멀리 떨어진 데까지 왕진까지 가주시고. 네, 요즘에는 거의 왕진 안 하잖아요. 요즘은 왕진한다는 거를 저는 거의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도 영정에서 또 시골까지 할아버지 사실 전화 한 통으로 말씀을 잘 전달 못했겠는데 네, 그냥 네. 가봐야 되겠다는 신념 자체가 이런 이사님들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따뜻하네요. 네. 병원 가는 것도 사실 코로나19 때는 좀 꺼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좀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 좋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병원 가는 것도 꺼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병원에 찾아오시도록 하려면 얼마나 소독도 깨끗이 하시고 그렇죠. 소독제 마스크까지 전부 이렇게 일일이 사서 보내주시고. 맞습니다. 그것도 아침에 대단하세요. 또 일찍 제 네. 시간에 일찍 나와서 마스크 착용하고 30명씩 생각해보면 숫자가 하루에 거의 화장실 점심시간 빼고는 그렇죠. 계속 환자들하고 같이 접촉하고 얘기하고 네. 이 선생님을 한번 방문하고 싶네요.
네, 박영철 선생님,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라도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도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중국 전역에서 얼마나 많은 의사, 간호사들이 그렇죠. 달려갔습니까? 네, 그때는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그렇죠. 전쟁터에 나간다는 생각을 네. 가지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겠지만 화장 방역복을 안 벗으려고 그러니까요. 성인용 기저귀를 차면서 물을 적게 마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또 투쟁을 한 거죠, 투쟁을. 그렇죠. 이때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이 모두 정말 숨은 영웅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이 제일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이런 그 전염병이 돌 때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 정말 위대한 영웅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방호복을 이렇게 벗고 나면은 그 옷이 다 땀에 젖어서. 맞습니다. 네.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막 콧등이 시큰해지더라니까요. 네. 저는 사실 마스크 조금 끼도 불편하다고 네. 안경 때문에 불편했는데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끼니까 얼굴에 상처까지 남은 분들 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안경 때문에 또 자죽도 깊이 나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선정할 때 보니까 다 간호사들, 의사님들이 그 사진이 많이 나와 있어서 보면서도 불평하지 말고 사회적 거리, 생활적 거리 잘 둬야 되겠다. 우리도 열심히 도와드려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또 우리나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대구로 네. 그 119 구급차까지 전부 그리로 봉사하러 가셨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서는 사실 병 나서 사람들 막 뛰쳐나오고 싶어 할 수 네. 있는데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간 분들 보면 소방관들 네. 이제 불 속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 네. 덕분에 우리가 코로나19를 이렇게 잘 이겨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분들께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생활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 소방관, 또 경찰 되시는 분들 이렇게 희생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보이지 않게도 도와주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의사는 아니지만 네. 또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집에 있으면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능을 기부하거나 자기 어떤 돈이나 물건을 네. 기부하는 사람들 보면 같이 하는 그 사회가 따뜻한 사회, 그렇죠. 조화로운 사회가 많이 느껴지죠. 어려울 네. 때일수록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또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힘드실까봐 네. 식사 봉사하면서 도시락을 막 몇백 개씩 싸서 네. 밤새도록 도시락을 싸서 병원 앞에 갖다 놓고 막 이러시는 분들 뵈면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방송하는 게 막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강의하고 와서 네. 방송하고 또 그때 저희들도 또 나름대로 또 집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훌륭한 의사 이야기를 들려줘서 그거를 네. 위로를 받으면 되죠. 네, 이렇게 생활 주변에는 정말 아름다운 정을 나누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직은 사회가 어쩌니 저쩌니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아직은 살만한 사회다. 아름다운 맞습니다. 사회다. 올해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면 또 이 사회가 사람들 너무 이기적이다 하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올해는 사실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네, 모든 국민이 물론 이제 폐를 끼치는 사람들도 극소수잖아요. 그걸 보면서 살기 좋은 사회에 있구나. 그래서 네.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내 주변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유심초가 불러주는 사랑이여 들으면서 오늘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하고 인사 나눕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